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새 뭐 인성교육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 기록매체 박물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PC죠. 삼북 예. 컴퓨터에서 만든 게 전시돼 있다고 하던데요. 예예. 철판 다 구부려 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키보드도 요 캡이 있어 가지고 활자를 찍어 가지고 뚜껑을 닫은 겁니다. 네. 이거야말로 우리 회장님의 그냥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PC를 생산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한 대한민국 벤처 산업의 전설 이용태 전 삼보컴퓨터 회장. 1980년 청계천에서 삼보컴퓨터를 창립한 데 이어 국내 최초 초고속 인터넷 기업 두루넷, BP 서비스 회사 나래 이동통신 등 40여 개 벤처 기업 설립. 국내는 물론 미국 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43위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기업 부도 등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한국판 애플을 꿈꿨던 그는 이제 인성교육 확산에 매진, 젊은 세대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산업의 돈키호테로 불린 이용태 전 회장이 바라본 대한민국. 집중 분석합니다. 컴퓨터와 운명적으로 만나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인 이용태 전 삼보컴퓨터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에 그 한시집을 내셨더라고요. 예. 제가 회장님이 한시, 북글씨 하나의 조예가 깊은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물리학자 또 어떻게 보면 IT 기업의 창업가와 예. 이 한시 이게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네. 우리말 배우는 것과 동시에 한문 배웠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한문이라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죠. 옛날에 글 쓰는 사람은 의뢰의 시라는 걸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 쓸 때 그 글을 함축성 있게 감정을 담으면 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네. 만들어 본 겁니다. 이 회장님 하면은 한국 그 벤처 산업의 전설로 예. 불리는데요. 회장님이 시작한 개인용 PC와 그 초고속 인터넷망 예. 이 보고 이런 거에 힘입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제도 있고요. 예.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현 주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PC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선도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네. E-가버먼트 전자정부. 아, 전자정부. 전자정부.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네. 유엔이 2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전자정부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계속해가지고 한국이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 그걸 초창한 게 몇 년에 시작하셨습니까? 1982년에 시작해가지고 네. 올림픽이 되던 1988년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 88년은 우리나라 정보산업이 거의 황무지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그 데이콤 사장을 하면서 이 미국, 영국, 독일, 불란스, 일본 세계 어느 나라의 전자정부보다도 10년 앞선 기술로 전자정부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실상이 어떠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보 산업은 세계 최고죠. 네.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등 부품 산업도 그렇고. 요즘 그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서 이 회장께서 했을 그 70년대, 80년대는 예. 어떤 국가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예. 이제 환경적인 제약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수십 년 전에 청계천에서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을 때 지금의 한국의 창업 현실 예.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제가 삼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 회사를 위해 가지고 미래의 모험을 부담하고 돈을 꿔주는 네. 그러한 투자 기금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 기업에 대해 가지고 영업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금융 자체가 형성이 안 됐군요. 없었고요. 지금은 네. 투자 기금도 많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도 있고, 인큐베이션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급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벤처기업이 뭔지를 사회가 알고, 심지어 뭐 증권 투자하는 사람까지도 일반 국민들까지도 알고, 네. 그 다음에 세계 시장하고 연결돼 있고, 그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과거에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은 완전 인생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을 하다가 보면 은행 돈 꿔야 되는데, 은행 돈 꾸려고 그러면 개인 보증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은 그냥 망땅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업하다 쌓은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경험이 살아나는데, 한국은 한 번만 실패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도태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나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네. 또 젊은 아이들 보고도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라든가 뭐 내 집 마련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젊은이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에 먼저 열중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품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벌이면서도 품성이 좋은 사람이 네. 돈만 알고 품성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네.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기술이 훌륭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품성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비교하면 품성이 좋은 사람이 훨씬 좋은 거다. 네. 그래서 회장님이 인성교육에 지금 열중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성교육은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국어 교육의 1000분의 1의 노력밖에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영어 교육이나 수학 교육은 무슨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성 교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기를 때 재능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네. 그 능력의 100분의 1만 쪼개가지고 인성을 기르는데도 그 힘을 쓰면, 그러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회장님은 평생 그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을 벌은 바 있고 또 그만큼 돈을 잃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 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예, 어려움을 예. 겪고 있잖아요. 예. 살다 보면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인생은요,
성공 다음에 성공, 성공 다음에 성공, 성공 다음에 성공, 성공 다음에 성공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공하다 실패, 성공하다 실패, 성공하다 실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꼬꾸라져 버리면 그건 정말 실패하는 사람으로 끝나고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을 탄력성, 복원력이라 그러고 그 영어로는 resilience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의 품성 중에서 그 복원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실패했을 때는 저인후된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진 모든 명예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좌절해서 부끄럽다고 세상도 안 보고 꼬부리고 들어앉아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죠.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돈이니 명예니 하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마찬가지다. 네. 옷을 벗었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90%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네. 컴퓨터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적어도 일본보다 앞서는 선진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열정을 바쳤는데 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컴퓨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 가는 만큼 인성을 길러서 선진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인성 교육을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네. 학자 연구원에서 사업가로 또 교육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후보들 간의 경쟁이 한창입니다. 지도자로서 이것만은 꼭 갖췄으면 하는 어떤 덕목이라든가 자질은 어떤 겁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바람직한 대통령은 네. 첫째,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데한 확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은 목표를 정하고 온 국민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로 끌고 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을 알아야 됩니다. 네. 결국은 사람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바탕은 쉬운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을 잘 교육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비약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용태 회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8세기 교육을 받고 19세기 가정 문화 속에서 20세기 격동기를 겪고 가장 먼저 21세기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인생 마지막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성교육이라는 가치,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